어떻게 잘 주시고 있지? 아, 토요일에 수업 과제도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서양 철학사 큰 거 크게 살펴볼 건데, 얼마 전에 쓴 그 비문학 출제 후본가, 이게 여기 앞에 서양 철학의 사상적 대전환 해가지고 몇 장, 이걸 중심으로 이게 전체 가장 잘 효과적으로 개발한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글 쓰는 게 이해력을 높이는, 글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 뭐 한마디로 글을 잘 읽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도 못 찾고 그러니까 기억, 그 지식은 기억이야. 기억, 내가 뇌과학에서 얘기했지. 의미 있는 기억, 기억은 곧 학습이고, 기억의 핵심은, 기억을 잘 하려면은 글 내용을 읽어서 머리 상상 이미지, 그러니까 추상화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돼. 그걸 통해서 글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글을 잘 읽으려면 추상화와 개념, 구체화를 잘 해야 돼. 이런 내용을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 그런데 한번 봐봐. 그럼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응? 여러분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라는 것도 많은데 재밌는 거야. 요새 흐름이 뭐야? 그 분석 철학에서 비롯된 어떤 뇌과학이지, 뇌과학. 요새 현대 철학의 흐름은 심리 철학, 정신 철학이지. 또 인공지능의 철학, 또 신유물론, 이런 것들 다 과학과 동반된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철학은 과학이야. 다 미국에서 일어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석 철학이라는 거 읽어보면 머리가 백문 돌아. 일전에 설명한 메타윤리라는 것도 다 언어 분석부터 분석적으로 과학 철학에 기반을 둔 거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수능 지문으로 그걸 나오니까 그 이해도 못하는 거고. 그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안을 잘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개념적으로. 개념을 분명히 한다는 건 머릿속에서 생각이 체계화된다는 얘기야. 추상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체계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어떤 우리 일반 통념부터, 일반 지식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모든 통념부터 우리가 다 바꿔야 돼. 지금 시대는 뭐니?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기계가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막 이거 가지고 지금 논하는 시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머리 시킬 때 그 뇌 저기 SF 철학과 관련된 영화들을 잘 보는데, 얼마 전에 아일랜드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던 건가 봐. 그 영화가 있어서 재밌게 봤어. 그 아일랜드는 쉽게 얘기하면은, 핵심만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일랜드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거야. 유토피아. 그래서 미래 시대의 인간 장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려고 과학자, 어떤 기업이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서 그 독재 인간들한테 좋은 내용만 심어주고, 어디서 많이 봤지, 그지? 옛날에 1980세기 멋진 신세계 이런 거 다 응용하는 거야.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인간한테 이제 장기를 이식할 때 되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일랜드로 간다고 꼬시는 거야. 그래서 독재 인간들은 자신들이
아일랜드로 가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야. 행복해하고 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됐다고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그 회사, 그 커다란 공장이지. 거기서는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오염돼 가지고 못 산다고, 못 나가게 하고 생각도 심고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야. 철저하게. 근데 그 주인공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품고 있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바깥에서 벌레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걸 보고선 바깥 세상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품고 바깥에 오염돼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뭐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다가 탈출을 해. 거기 여자 주인공하고 같이 이제 아일랜드로 간다고 좋아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을 막 몰래 뒤지다가 그 복제 인간들을 죽이고 장기를 꺼내고 이런 광경을 목격을 하고 충격을 받아. 그래서 이제 탈출하는 거야. 탈출하니까 이제 전문 킬러들을 동원해서 이제 잡으러 다니고 아주 살벌하게 재밌게 이제 막 초반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가 중반부는 이제 막 뭐라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뭐 액션이 막 돼.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복제 인간이죠. 주인공 실제 주인공을 저희가 만나서 근데 본인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 가다란 그 공장 회사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만들어질 때와 같이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타임에 만들어진 복제 인간들은 다 오염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정신이 로보캅 그러지, 그지? 정신이 조금 활성화됐다는 거지. 항상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 로보캅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활성화됐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지? 그래 오염됐다고 이제 전부 죽이려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다 구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이제 난투거리고 이제 다 무너지고 뭐 나장반되고 하는 거지. 그게 얘기가 좀 빗나간 건데 지금 현실로 막 벌어지고 있어, 그지? 너무 충격적인 거지, 충격적인 거. 70년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아주 문제작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애가 나보고 그걸 꼭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게 지금 와서 현실이 다 되고 이게 놀랍지 않아? 그치? 이제 그런 시대야 인간이 인간과 기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요새 심리철학은 과학이란 말이야. 다 과학이야. 그래서 어려워. 그 핵심은 뭐냐면은 기계가 인간하고 똑같아지냐 뛰어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지.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도덕의 문제 한창 진행 중이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지.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든 뭐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혁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들이 재설정이 돼. 그 지금 21세기 들어서 철학의 핵심은 뭐 신유물론, 뭐 새로운 실제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거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막 지구온난화, 막 환경 엉망진창이나 지구의 어떤 나라 위에 뭐 지구의 어떤 지붕이 다 무너지서 어떤 곳은 엄청난 홍수가 몰려오고 어떤 곳은 막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막 몇 날 며칠 산불이 일어나고 무섭지 뭐.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두 갈래로 나요. 한편으로는 도대체 세계는 뭐냐 다시 설정하는 거야. 인간은 뭐고 자연은 뭐냐. 그러면서 또 일부러서 또 근데 또 웃기는 게 이게 이 자연
그걸 우리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연이 그렇지 않고 자연의 역습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혼란, 지금 굉장한 아노미가 오는 거야. 이런 아노미가 올 때마다 인류의 지성사, 사상은 크게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21세기 철학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가고 있고 많은 저작물들이 나오고 있어.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모멘텀이 됐던 게 일본에서 수년 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원전 다 무너지면서 그치?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야. 일본이. 그래서 그런 지금을 인류세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 젊은 학자들로부터 이제 막 사상의 흐름이 일어나. 그래서 막 인류세의 철학이란 책도 쓰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현상,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의 철학, 새로운 어떤 실제론, 정신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뿌리들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 항상 인류 역사는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또 작용, 이렇게 계속 사상을 더하고 보태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닥치고 암기해가지고 갖고 있는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외워서 그게 전부인 양 가지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다양한 시각, 관점, 눈, 안목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 이게 논술을 공부하는 이유야. 바칼로레 논술이.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통념조차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가르치면서도 좁게는 이런 생각이지. 선생님이 지식을 이게 많은 책을 썼어. 많은 책을. 책을 쓸 이유는 딴 거 없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나를 위한 거야. 사람의 지식은 날마다 새롭다 그러지. 지식은 왜곡되고 변형되는 거야. 그치?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은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그럼 그 이전의 지식은 왜 배우냐 그럼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하고 그런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나중에 애들 질문이 이런 거야. 어? 예를 들면 핵심 개념어. 참 그거 별것도 아닌 책을 어떻게 하다 썼는데 그게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팔린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얼마 전에도 개정판이 나왔는데 더 이해 안 되는 거. 그거를 몇 번 보면은 그걸 공부하면 논술에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알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지.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뀐 거야. 뒤집어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시각을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차 말했듯이 지식이 기억이라고 그러면 기억은 변화될 수가 있고, 그치?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프레자이란 거지. 두 번째는 지식이 기억이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기억이라는 건 전적으로 나의 것이야. 기억은 기억이 남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어? 전적으로 나에게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어떤 과정을 겪었든. 근데 우리 공부는 뭐야? 유형 중심의 학습, 뭐 이상한 것들 뭐 해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말했듯이 내가 어떤 거를 읽고선 핵심을 정리 잘해서 그것도 그런 걸 할 생각을 요약된 걸 보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그게 그런 식으로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나도 나이 갖고 뭐 하는 게 너무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은 그래서 머릿속에 의미 있는 기억으로 잘 집어넣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잘 꺼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제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거하고 반드시 같을 수는 없어. 핵심은 같더라도 그냥 기억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지만은 어떤 방송 뭐 이런 데서 토시 하나 틀리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응? 왜냐면 그렇게 학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보면은 선생님은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먼저 큰 의미 덩어리들을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끄집어내고, 만약에 책을 본다면 책에 있는 내용과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잘 작용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늘린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야. 머릿속에 기억으로 의미 있는 기억으로 밀어넣는데 그 의미 있는 기억은 두 가지가 있어. 작업 기억이라는 거 하고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이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지. 근데 그거 못지않게 작업 기억이 활성화돼야 돼. 그러니까 사고력이 있고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 작업 기억 용량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작업 기억에서. 작업 기억 용량에서. 작업 기억 용량은 뭐냐면 지식을 잘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학습을 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경험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작업기억 시냅스라고 그러지. 뇌에서 이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맞닥뜨리면 이건 어떤 상황이고 그런 직관력이 발휘되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작업기억이 쪼그라들고,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외운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그동안의 학습에 잘못된 게 이제 그거야. 쭉 까놓고 들어가면은. 응?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지 않고, 사고력에 본대속한 논리력, 그리 주소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결과에서 비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차 말했듯이 여러분들 잘못만은 아니란 말이야.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학생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교수 사람도 굉장히 잘해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역할은 뭐냐면은 감독, 코치의 역할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뭐 제철을. 그게 아니라 트레이너. 쉽게 얘기하면 헬스 트레이너 같은 역할이야. 옆에서 잘 그 사람이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인데, 그러질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가 화석처럼 경고해 지금. 그러려면은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부터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사고를 좀 다양하게 다변화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옆에서 보면 참 힘들어. 여러분들 보면은 그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지식이 기억이라 그러면, 의미 있는 기억이라면 지식과 기억 사이에 꼭 중개되는 게 뭐냐면 이해야. 이해 없으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끄집어내서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이해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 없이 그냥 공부한다. 여러분들은 나름 이해했다고 노력을 하는데,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 글을 보면 그냥 지문에 있는 데 그대로 갖다 베껴 쓴단 말이야. 본인은 아니라고 살짝 변형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 쓴 사고력이 가지고 잘 쓴다거나 그렇지 않은다거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답 같은 걸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어떤 시험 때 자기가 낑낑거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나는 원래 공부를 고등학교 때 안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때 본고사가 있었단 말이야. 수학이 무지하게 어려웠어. 내가 좀 엉뚱한 면이 있는데 수학 문제 하나 풀려고 내가 3일을 낑낑거린 적이 있어요. 3일을. 응? 문제 하나 풀려고. 3일을 낑낑거리고서 했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보면 되게 손해라 그러지. 그 3일을 끙끙거리면서 책에 수학 책에 수학 교과서에 한 5분의 1은 내가 뒤져본 것 같아. 그 단어는 다 본 것 같아. 다른 단어도 보고 다 봐야 그러는 거잖아, 그지? 국어력은 수학력이에요. 개념적인 이해는 수학 공식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 그걸 공식은 닥치고 해야 돼. 이 사고력 천재들의 영역인데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1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이미지 그려진단 말이야. 추상화 시킨다는 거야. 그걸 문제 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잖아, 그지? 구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막 그림을 많이, 도형을 많이 그리고 그러는 이유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어? 그러니까 경제지문 같은 경우도 말이야. 미시경제학 같은 거. 그냥 텍스트로 돼 있으면 그걸 다 읽고선 그걸 다 의미를 머릿속에 단박에 집어넣는 학생은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그려보면서, 그치? 그럼 어떤지 알지. 경제 단순하잖아. 그 환율과 금리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변동 같은 것도 머릿속에서 사이클이 쫙 그려질 수가 있어. 이게 추상화야, 추상화. 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계속 접목해서 볼 수 있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집어내야 될 것들은 잡다한 거. 그건 의미 없는 기억이지. 불필요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뼈대들을. 근데 그 뼈대가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어떠한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 사상과 사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안 해도 그냥 독고다이식으로 딱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어떤 관점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이 선생님 책에 이런 것들을 그린 이유도, 물론 그래야 뭐가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이, 이걸 그린 이유는, 일단 이거 그리면 나부터 정리가 된 거지. 그냥 쉽게 그려진 게 아니지. 선생님 끽끽 매고 그린 거지. 속 바람은 뭐냐면 얘네들에다가 여기다가 핵심적인 걸 공부해가면서 채워놓으면 자기 게 되잖아. 그치? 지식은 남의 걸 빌려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서양 철학은 뭐 여러 가지 파티션이 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에서 중세 10년 암흑기를 지나서 근대의 철학, 현대의 철학, 이 가교 역할을 한 키르카고르, 헤겔, 뭐 마르크스, 뭐 후설, 니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어. 그리고 이때의 사상으로 크게 파티션이 되고, 하나 더 한다면 지금의 사상, 아직까지 21세기. 그리고 이 핵심이 뭔지 오늘 설명을 해줄 거라고. 이 핵심들을 보면은 크게 머릿속에서 그려쳐야지. 그러니까 서양의 기원전 5세기서부터 4, 5세기서부터 as of 지금 2024, 2000년 이때까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큰 거를 알게 되면은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데다가 선생님 여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왜 해냐면 여기다가 여기에 핵심 개념들 있잖아요. 그 옆에다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한 거 다 쓰라고 지금 정리하라고 내가 해준 거야, 이게. 저 선생들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제.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과학 철학이야, 과학 철학.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쪽의 영역, 그리고 이쪽의 영역들. 그럼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기 것을 만들면 아주 좋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럼 크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항상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사든 뭐 역사든 뭐 그 사적인 거를, 지성사든 사적인 거를 갖다가 우리 편년체, 기전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연대기별로 또는 전기별로, 편년체는 연대기별로 쭉 흐른 거고, 기전체는 전기별로, 그지? 기전체 대표적인 게 뭐야? 사마천의 사기 아니야, 그지? 열전 뭐 이런 것들, 왕의 뭐 또는 뭐 유명한 뭐 무사들의 어떤 전기 그런 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지? 여러 가지를 파티션 되는 거, 사상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너무너무 복잡해지지. 그래서 크게 서양 철학을 딱 보면은 말이야, 이걸 정리한 게 이런 거는 아무데나 없어. 선생님이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서양의 기원전 4, 5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한 2500년 넘지 보면은 크게 두 번의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폭발이 그냥. 이거를 동양 사상에서, 중국 사상에서는 백가정명이라고 그러죠. 가는 학파 사상이야. 사상이 막 저보다 옳다고 한다네. 그 지식의,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야, 그지? 춘추 전국 시대. 이 크게 두 번에 걸친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요. 지식의 대폭발이 엄청나게 그냥 일어나요.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4, 5세기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연 철학이었어요. 자연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뀐. 이거를 이끄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지. 이데아 사상. 이때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다가 다 집적을 했지. 그래서 누구야, 화이트헤드라고 굉장히 난해한 영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 주석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의 사상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뼈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본 다음에 선생님 책에 뭐 저기 들어가서 그 개념들을 철저하게 가서 보는 연습을 해. 굉장히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세 10년은 암흑기였지, 그지? 암흑기. 그리고선 14세기, 뭐 이런 시기 이렇게 되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근대가 열리지. 근대가 열리면서 이때 또 한 번의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국 로크 이런 사람들,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대폭발이 일어난 이 서양 근대, 그리고 여러 제쳤지, 이것도 플라톤 사상, 그리스 사상이 그대로 연장된 거라고 보면 돼. 이 큰 두 대폭발이 일어나. 이러면서 각 시기마다 이 천재들이 나오지, 그지? 천재. 이 시기의 천재는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그치? 좌팍박사 아니야?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끌고 간 거야. 박사천사지. 토마스 아퀴나스. 근대 들어서는 데카르트라든지 또 누구 있어?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천재들이 끌고 가. 그러다가 18세기, 17세기 이때 이르러가지고 이 근대의 사상이 점점 무너지는 시기가 와요. 핵심은 나중에입니다. 이때를 끌고 간 게 이제 헤겔,
아니. 그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 뭐 이런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현대를 열어. 현대를 끌고 가는 사람 서상들 크게 이제 구조주의 철학. 그러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벌어지지. 프랑스랑 독일. 구조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 이러면서 이제 언어, 분석 철학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발달되면서 지금 현대 과학 철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양 철학의 역사는 두 번에 걸친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몇 차례에 걸친 서너 차례에 걸친 지식의 반전이 일어나. 이걸 전해라 그래. 전환이 일어나. 대전환이 일어나. 처음에는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언어론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지금은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나고. 이런 큰 사건들이 서양의 사상을 일거에 다 바꿔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핵심을 알고 그러면 전체가 먼저 보이지, 그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읽으면서 잘. 여기에 내가 쓴 거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내가 이거를 책을 많이 쓴 이유는 뭐야? 내가 머리끈에서 한다는 건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 내가 읽으면서 여기에 기억을 복원해가지고 설명하고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내가 쓴 온전히 내 거기 때문에, 그치? 이거를 남의 걸 가지고 외우고 그러면 좋지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 좋지. 자, 봐봐. 역사적으로 서양 자 보이지? 지성과 철학 사상은 크게 두 번의 지식 대폭발과 몇 차례에 걸친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